정사의 잘잘못이나 백성들의 기쁨과 걱정에 대해 무엇이든 말하고 싶은데 의정부에 제기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면 곧 와서 신문고를 쳐라. 안녕하십니까, 유석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신문고를 울려봤습니다. 그런데 신문고의 숨겨진 이야기를 아십니까? 억울한 백성을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정작 백성들이 접근하기에는 어려웠다고 합니다. 바로 신문고가 중죄인을 다스리는 의금부 앞에 있었기 때문인데요. 지방의 백성들이 신문고를 울리기 위해 천리길을 걸어왔다가 무서운 의금부 관리를 보고 기가 죽어서 그냥 돌아갔다는 일화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YTN 국민신문고는 다릅니다. 여러분이 주시는 제보 전화 한 통이면 대한민국 어디든 달려갑니다. 오늘은 충남에서 온 한 제보자의 억울한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네. 돈 많으면 갑이 되고 돈 없으면 을이 된다 허네. 한평생 회사에 몸담아서 열심히 기댔더니 돌아온 건 소송과 빚더미라 갑질 몰아내려 나간다. 그 첫 번째 사연, 60대 부부에게 들이닥친 기막힌 이야기라. 한번 만나보세. 한적하고 평화로운 이 시골 마을에서 30년 가까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60대 부부가 있습니다. 지금 괜찮으세요? 예. 평범한 이 부부가 국민신문고 카메라 앞에까지 앉게 된 이유는 뭘까요? 22년 했죠. 22년 아마 몇 개월 될 거예요. 정도 많이 드셨겠어요? 아이고 정만 들어요. 정 서운했죠. 퇴직할 땐. 22년 동안 당진시의 청원경찰 신분으로 상수도 사업소에서 수도 소독일을 하다 정년퇴직했다는 조 씨. 평생을 몸바친 직장에서 어처구니 없는 소식을 들은 건 퇴직 3년 뒤인 지난 2012년이었습니다. 우리 집으로 일려 왔지. 이 자리죠. 여기지. 응?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저거 오고 뭐 고지서가 이제 계속 이제 보내주더라고. 3년 전 조 씨에게 지급했던 퇴직금 겸 위로금 7,150여만 원을 반납하라는 통보였습니다. 조 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별도의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데 직원의 실수로 시청의 위로금이 중복 지급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설명이라고 주장합니다. 군에서는 28일에 퇴직했고 돈을 위로금 겸 퇴직금을 넣어줄 테니까 계좌번호 알려달라. 그래서 깜짝 놀라서 쫓아간 거예요. 이게 29일쯤 될 거예요. 퇴직연금을 받기로 돼 있던 터라 당시 군청이던 당진시에서 퇴직금 겸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연락이 오자 조 씨 부부는 왜 한 번에 많은 돈을 주느냐며 곧바로 직접 시청까지 달려가 이 돈을 안 받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이 조 씨 부부를 더 황당하게 한 것은 이 법정 출석 통보서였습니다. 2014년 시청이 외부 변호사들까지 고용해 부당 이득금 환수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훔친 것도 아니고 갈친 것도 아니잖아요. 이건 당신 거라고. 당신 앞으로 위로금 겸해서 퇴직금을 매월 적립된 거예요. 매월 적립했다가 주는 거니까 받으시오 하고서 주고서 왜 난데없이 부당 이득금이라고 해가면서 이렇게 이거를 환수하느냐고요. 그러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소송은 두 부부의 평화로웠던 삶을 뒤흔들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토지 등 재산까지 가압류당했는데 시청과 법원에서 날라온 서류들은 60년 평생 처음 접하는 낯설고 어려운 문서들이었습니다. 이건 뭐니? 뭐가 먼저인지 나중인지. 압류가 아니라 저거 토지 압류 얘기지. 토지. 아버님 이게 압류 통지서네요? 가압류 한다고 통지 온 거 이게? 심지어 법정에는 변호사 하나 없이 혼자 출석했다가 반박은커녕
판사가 하는 말조차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퇴직금 7,200만 원을 받았느냐 그래서 그거 받았다고 그 소리 했는데 인락됐다고 두들긴 거예요. 인락이라는 건 나는 인락이 뭔지도 뜻도 몰랐는데 아니 인락이라는 게 나는 재판이 끝났더라고. 시청에서 같이 저 합의를 보라는 걸로 이제 난 그렇게 알아들었거든. 네. 그런데 나중에 조정을 알고 하라는 줄 다 알았지. 끝난 거더라고.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식해서 그런 거지. 인락이라는 용어라는 건 평생 처음 들어보는 얘기고. 이렇게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지난해 7,100여만 원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처음에 막 예. 급해서 딸 적금 통장을 해약했어요. 해약하게 해갖고 1,000만 원 넣고 그다음에 뭐 계속 여기 영수증 있어요. 이런 식으로 냈어요. 1,000만 원 내고 3,000만 원 내고 2,000만 원 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빨리 여기서 이 고통에서 헤어나고 싶어서 그 전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220만 원. 원금을 다 이제 냈으니까 네. 가압류를 풀어주셔야 되지 않냐. 네. 풀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압류는 이 이자하고 소송 비용 다 끝나야 풀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담당자가. 네. 이번엔 시청이 잘못 지급한 7,100만 원에 대한 이자와 시청이 고용한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는 겁니다. 이자의 이율은 무려 20%. 시청이 소송을 제기한 날부터 계산해 1,100만 원이 넘고 시청 대신 내야 할 변호사 비용도 200만 원에 이릅니다. 또 20% 이자라는 건 뭐 사채인가 어떻게 뭐 살면서 지들이 지급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고 나서 그걸 또 20%씩 이자를 내라고 하면 그건 뭐 도둑놈이지 그건 서건 놈들이 왜? 돈 줬다가 왜 도로 뺏어? 그리고 뺏으려면 한수하려면은 잘못됐으면 빨리 자기들이 업무 착오라면 얼른 그때 그 당시 우리가 쫓아갔던 어쨌든 간에 쫓아갔었잖아. 그때 빨리 얘기를 해서 이거를 바로 잡아야지. 그냥 놔뒀다가 나중에 다른 사람이 퇴직할 때서 그제서 이제 돈 안 주려고 브레이크 걸은 거잖아요. 우리는 아무 잘못 없는데 괜히 그냥 막 계속 쪼들리잖아. 돈 내놓으라고 빚쟁이처럼 막. 그래갖고 아버님은 잠이 안 온 거예요. 잠이 안 오고 막 뒤척뒤척대고 막 우울해하고 막. 퇴직 후 편안한 노후 생활을 꿈꿔왔던 조 씨 부부.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황당한 게? 운이 없으신 거죠. 이제 억울함과 마지막 희망을 담아 신문고를 울립니다. 네, 어느 퇴직자의 기막힌 사연 어떻게 보셨습니까?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운이 없었다였습니다. 단순히 운만의 문제일까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고윤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취재를 맡은 박저온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방송 보시면서 샵 0024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분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박 기자, 네. 돈을 안 받겠다고 했는데 줘놓고 또 다시 돌려달라고 소송까지 걸고 네. 참 어이가 없는데 다른 것도 아닌 정부기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화면에서 봤던 조이모 씨 말고 피해자가 2명 더 있었습니다. 네. 모두 2009년에 퇴직한 청원경찰들이었는데요. 네. 이 가운데 한모 씨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사연이 더 딱했습니다. 받은 퇴직금이 6,800만 원이었는데요. 역시 시청에서 소송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씨는 소송 과정에서 알고 보니 가압류할 재산이 딱 중고차 한 대뿐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나마 지금은 시청이 이 중고차 한 대라도 팔아서 돈을 받겠다며 이 차를 경매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저도 앞서 인락이라는 말을 화면에서 봤습니다만 처음 들어봤습니다. 화면을 보니까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다는 뜻이었던데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판결이 끝났는지 궁금합니다. 고 변호사님, 네. 만약에 이들의 변호사였다면 고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청구 인락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청구하는 것을 모두 인정하고 예. 소송 비용 같은 것까지 모두 부담하겠다는 승낙입니다. 예. 100% 그렇기 때문에- 인정한 거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소송이 전부 패소와 같아서 일반적으로 청구 인락을 잘 하진 않습니다. 네. 일단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당사자가 법에 대해서 잘 몰랐고 인락이 가져오는 결과를 단지 상대방이 청구하는 금액, 그 원금만 주면 된다고 잘못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우리 변호사들이야 뭐 인락이 가진 효과를 정확히 알고 이들 판단하지만 법률의 법자도 모르는 60대 퇴직자가 원금의 뭐 소송 비용, 이자까지 전부 부담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서 인락을 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예. 여기서 잘못은 시청이 잘못한 건데 네. 20%의 이율에다가 변호사 비용까지 해결해라. 이게 뭐 국가기관에서 한 개인한테 덤터기를 씌워도 이렇게 씌워도 되는 건지 정말 흥분이 되는데요. 오히려 국민이 이 시청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일단 시청이 자신이 잘못 지급한 것을 알았다면 일단 당사자를 만나 설득을 하고 뭐 잘 설득해 돌려받는 형식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게 무턱대고 소송을 제기해서 압박을 하고 그 당사자로서는 정말 황당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돈을 받은 게 이미 3년이 경과를 했고 시청은 이전에 이미 퇴직했던 청원 경찰들에는 시효 문제로 청구를 안 하고 이 세 사람만 콕 집어서 청구를 한 거거든요. 그럼 어느 누가 제가 돈 받은 게 잘못됐으니까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자까지. 이렇게 말할 사람은 잘 없죠. 예. 네, 진짜 위자료 소송이라도 내야 할 상황 아닌가 싶은데요. 정말 내일이라고 생각하면 분통이 터지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만나봤던 조이모 씨 같은 경우는 이 사건 때문에 우울증 치료까지 받았다고 하는데요. 당진에서 저에게 보여준 이 체남 영수증만 해도 한두 장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이 빚쟁이한테 시달리듯 2012년부터 이 독촉장을 수도 없이 받아왔던 거고요. 이것도 힘들 텐데 2년 뒤 2014년부터는 감당하기도 힘든 소송이 시작됐고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이 패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원금 다 갚고 이자를 못 갚아서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뭐 조 씨가 병원 치료 받았다 이런 눈에 보이는 치료 고통 말고도 얼마나 그 고통이 컸었겠습니까? 예. 지금 박조은 기자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적어도 시청이 그 이자나 변호사 비용은 받지 않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고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자나 변호사 비용뿐만 아니라 그 원금을 받더라도 당사자에게 돈을 반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분할 상환을 하든지 아니면 기간을 충분히 연장을 해주든지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퇴직 위로금 자체가 좀 적지 않은 돈이고 퇴직 후에는 생각보다 목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3년이 지난 후에 지금 이미 다 써버린 목돈을 갑자기 돌려달라고 한 경우에 그것도 시청의 잘못이라면 그 반환 일차를 늦추고 뭐 상환 계획을 뭐 협의해서 받는 형식은 좀 필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박 기자, 네. 현재 당진시청 어떤 입장입니까? 네, 저희가 조 씨 부부를 취재한 그 당일에 이 당진시청을 직접 찾아가 봤는데요. 예. 먼저 이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풀어줄 시청의 최고 책임자부터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YTN에서 취재를 좀 나왔는데요. 혹시 시장님 자격이신가요? 일정 때문에 안 계세요. 아, 언제쯤 돌아오세요? 오늘은 지금 다 매불장이에요. 우여곡절 끝에 담당 부서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시청 측은 퇴직한 청원 경찰들이 아무 잘못도 없이 1,000만 원이 넘는 이자와 변호사 비용까지 물게 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미 판결이 나버려 어쩔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큰 소송을 당해놓고 왜 법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느냐는 반응이었습니다.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별다른 대응을 안 했어요.
특히 애초 돈을 잘못 지급한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선 징계 시효가 지나 이제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다며 시청도 난감한 상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들에 대한 뭐 징계라든지 아니면 조치도 예정돼 있나요? 지금 징계 부분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저희가 보통 징계 시효가 2년입니다. 시효가 지났나요? 예. 하지만 긴 대화 끝에 우리는 당진시로부터 모든 사안을 재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 이걸 좀 재검토해서 뭐 시에서도 방법을 찾아볼 계획은 없으신가요? 예, 당연히 그동안도 여러 번 찾아봤는데 다시 한번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지. 지금 당진 씨의 이야기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신문고 돌발 퀴즈. 조선시대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해결할 목적으로 대궐 밖에 설치한 이 북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신문고, 2번 탬버린, 3번 정글북.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0024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네, 앞서 영상에서 보셨습니다마는 잘못한 공무원은 징계 시효가 지나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하지만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들에겐 이자에다가 변호사 비용까지 또 받은 돈까지 물어내라. 정말 이럴 때마다 법은 약자 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법을 다루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리 냉정한 법률이라도 다루는 사람이 좀 따뜻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 사건이 바로 그런 경우인데요. 가장 시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해결할 방법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그렇다 보니까 법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대방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청,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자신들의 권력이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나왔는지 잘 모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박정훈 기자. 네. 이게 뭐 다행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진 시청이 네. 이번 사안을 좀 다시 한번 재검토한다. 네. 뭐 이런 입장을 밝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당진시에서는 16일 바로 오늘이죠. 이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저희에게 밝혀왔었습니다. 네. 지금 저희 중계차가 당진시청에 나가 있는데요. 이 충남 당진 김홍장 시장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당진시장 김홍장입니다. 네, 먼저 늦은 시간 이렇게 방송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앞서 저희 화면에서도 보셨다시피 조 씨 부부의 사연 보셨는데요. 시청의 최고 책임자로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먼저 담당 공무원이 실수로 지급하지 말아야 될 그 퇴직금을 지급하고 나서 3년이 지난 후에 돌려달라고 하니 민원인 입장에서 매우 억울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법정에서 이미 결정되었고 또 민원인도 그 결정에 대해서 항변하지 않은 만큼 지금 현재 자치단체장이 법적으로 근거 없이 감면을 해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혹시 지연이자라도 감면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 시 고문 변호사 3분에게 자문을 들은 결과 법률적으로 확정된 이자 지연 및 소송 비용을 자치단체장이 특별한 이유 없이 감면을 해줄 경우에 형법상 그 배임 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화해 권고 결정에 의해서 감면해 주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어서 법원에 조정 신청을 해볼 여지가 있음을 민원인에게 알려드렸고요. 월요일 날 민원인과 함께 법원에 조정 신청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님 말씀을 지금 정리를 해보면 이 퇴직금 7,100만 원 이 잘못 지급된 거는
어쩔 수 없이 되돌려줘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 나머지 이자 1,100만 원, 20% 이자 1,100만 원과 이 시청 측이 고용했던 변호사 비용 220만 원 정도는 시청이 이 법정에 가서 한번 호소를 해보겠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그렇다면 이 이자와 변호사 비용은 좀 면제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이제 지금 사실 이 문제가 그 당시에 보니까요. 공무원 연금 관리는 이제 복지팀에서, 근로자 퇴직급여는 인사팀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이 인사팀에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됐는데 이것을 지급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급하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억울한 사연이 됐는데요. 어쨌든 지금 지연 이자 부분과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화해 권고 신청을 해서 이렇게 받아들여지면 저희들이 그걸 근거로 해서 그런 법적 처리를 할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생중계를 보고 있을 조 씨 부부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다시 한번 저희 직원 실수로 이렇게 어려움도 고통을 받게 돼서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일이 조속히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 법률적으로 지원할 사항 또 협력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풀어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김 시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홍장 당진 시장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최고 책임자로서 직접 입장을 밝혀주셔서 다행입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의 문자가 쇄도하고 있는데요. 몇몇 문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090번인데요. 정말 공공기관에서 벌어진 일 맞습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라는 글 보내주셨고요. 0721번님, 잘못 지급한 담당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나요? 이자, 변호사 비용 전부 다 잘못 업무를 본 사람이 물어야지요. 보내주셨습니다. 또 5386번님, 이제는 공공기관까지 갑질이라니요. 갑질의 끝은 어딘가요? 서민들 살기 힘드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고 변호사님, 네. 이번 사건 어떻게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원칙적으로 한번 판결이 있으면 기판력이라는 효력이 생겨서 판결의 효력 그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근데 지금 당진시 시청에서 지금 필요한 거는 돈을 덜 받아도 되는 근거, 소송 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면제할 근거를 좀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조정 신청을 하겠다는 건데요. 그 해당 판결에서 이제 비용이나 이자를 면제하는 그런 변칙적인 좀 합의를 하려고 시도할 것이고, 좀 변칙적인 시도는 맞는데 어쨌든 당사자한테는 그 입장에서는 좀 도움이 되는 조치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환영할 만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네. 잘 해결될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변호사님? 사실은 이게 안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결국 안 받으면 되는 것이고 민사소송이니까요. 당진시청에서는 그 형사적인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 책임을 안 져도 될 지금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그 사실 법원에서 나오는 결정이 사실은 근거에선 제일 좋거든요. 네. 그거를 만들려는 과정입니다. 네, 취재 과정에서 제가 알아보니 이렇게 전적으로 공무원, 공공기관들이 잘못 돈을 지급해놓고 한참이 지나서야 돌려달라는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뭐 기초연금, 각종 보상금, 보험급여 등 케이스도 정말 다양했는데요.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상당했고요. 오늘 이 김홍장 시장님이 직접 해결에 나서겠다고 해서 정말 다행이지만 이 억울함이 풀릴 때까지, 그리고 이후 벌어지는 판결에 대해서도 저희 국민신문고가 끝까지 추적 보도하겠습니다. 네, 샵 0024로 시청자 여러분의 문자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제보가 대한민국을 바꿉니다. 네, 국민신문고입니다. 어찌리 피곤하게들 살아가는지 사람답게 살아가라 배웠는데
배려심을 권력으로 착각하네 그려 갑질 호란 대로 나간다. 그 두 번째 이야기 제복의 갑질이로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 쌍의 부부가 탄생했습니다. 모두가 진심을 다해 축하하고 행복을 나누는 시간. 하지만 멀리서 이 모습을 씁쓸하게 바라보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마지막 웨딩을 딱 보는 순간 근데 좀 뭐랄까요, 좀 참담하다 할까요, 그냥 그러면서 그냥 뭐 거기 서 있는 자체도 조금 그렇더라고요. 두 번째 사연의 주인공 이인철 씨. 대체 그에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여름 무더위를 식히려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부산 해운대.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임을 알리기라도 하듯 해변을 중심으로 고급 호텔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이 가운데 A호텔은 제보자 이 씨가 매일같이 드나들던 곳입니다. 제 사무실입니다. 제가 만든 상호거든요. 그린푸드 서비스. 모든 객실에서 바다가 한 번에 보이는 해운대 최고의 전망을 자랑하는 A호텔. 오로지 전현직 군인만 사용할 수 있는 이른바 군복지시설입니다. 건물의 주인은 공군, 그러니까 정부고 운영도 공군이 직접 관리합니다. 제보자 이 씨는 이곳의 임차인, 그러니까 세입자였습니다. 7층부터 15층까지의 객실은 공군이 호텔업으로 운영하면 이 씨는 나머지 2층에서 6층, 그리고 16층에서 군의 보증금과 연 사용료를 내고 일반 관광객을 상대로 웨딩과 식당업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계약 기간 3년을 채 못 채우고 지난달 31일 이 씨는 스스로 사업을 포기하고 나왔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 표현을 못하겠어요, 이걸 진짜. 괴롭더라고요. 네. 이 씨가 뛰쳐나오듯 호텔에서 나온 이유는 뭘까? A호텔은 군 고위급, 이른바 VIP들의 예약이 잇따릅니다. 그들이 주로 묵는 방은 유일한 VIP룸인 1501호. 비상시 참모총장이 휴가 왔는데 뭐 비상시 발생했을 때 하는 우리 그 보통 중료실에 있는 그 회의용 그 테이블 있잖아요. 그런 테이블 같은 게 있어요. 의자도 그런 회의용 의자 같은 게 있고, 예, 그러니까 그 공간이 굉장히 크죠. 15층이면 군에서 관리하는 호텔 공간인 만큼 저층에서 웨딩업을 하는 이 씨와는 분명 상관이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공군 호텔 측의 생각은 달랐나 봅니다. 날짜를 정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월 1일 날 3시까지 그 회하고 그 초밥하고 롤하고 그다음에 와인하고 준비를 해라. 1501호로 군 고위급 인사와 호텔장의 지인 등 이른바 VIP 손님들이 오면 방으로 음식 접대, 즉 룸서비스를 시켰다는 겁니다. 지인들이랑 이제 전 공군 참모총장 아니면 전 이제 국방부 장관 VIP들을 왔을 때는 이렇게. 당시 룸서비스로 준비했던 음식 사진들입니다. 회부터 초밥, 와인, 디저트까지 화려한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 메모된 거 있잖아요. 2014년 공군본부의 한 고위 장성 지인이 묵었던 날 공군 호텔 측의 지시사항입니다. 지금 철이 대방어 철이다. 그래서 대방어, 광어, 밀치 이렇게 전복초에 이런 식으로 제가. 심지어 횟감은 크기까지 정해줄 정도였습니다. 군인들은 모양, 큰 거, 눈에 확 띄는 거 그런 걸 좋아하신다고 무조건 큰 거. VIP룸인 1501호에서 주로 이뤄진 룸서비스는 최소 10여 차례 이뤄졌습니다. 이 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15만 원 정도에 파는 술과 안주, 그리고 어떤 때는 이 씨 가게에서 팔지도 않는 화로회까지 사다 넣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씨는 인건비는커녕 음식 재료비조차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특히 회 같은 경우는 이제 당일날 사러 가서 왔다 이렇게 하면은 입실이 만약 3시다, 뭐 5시다 이러면 아침에
직원들이 많이 있는 날도 있고 또 마지막 급할 때는 뭐 직원들 다들로부터 접시 담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뭐 작게 걸리면 한 4-5시간, 많이 걸리면 한 8시간에서 9시간. 그래도 혹시나 계약이나 사업에 지장을 받을까 불평 한 번 제대로 못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뭐 거부하기가 좀 그렇죠. 일단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어느 민간 호텔이나 건물에서도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정부가 주인으로 있는 이 호텔에서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너무 당연한 거예요. 뭐 있어? 없어? 뭐 맛있는 거 있어? 없어? 좀 해줘 봐봐. 그래서 당연한 거예요. 자기가 말고 자기가 사장인 것처럼요. 제가 세입자죠. 근데 세입자인데 주인이 돌아가지고 저 냉장고에서 물건을 꺼내가면 그거는 절도죠. 예, 절도잖아요. 현재 공군 호텔 측에선 이 씨의 출입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 결국 2년 전 함께 회사 문을 열었던 직원들과 이렇게 마지막 슬픈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은 나라니까 그쪽이 나라니까 공군에 가 있는 게 얼마나 따지면 나라인데 너무 우리 약게 보는 거죠. 약하게. 저는 다른 것보다도 물론 뭐 갑을 뭐 이런 게 다 있겠지만은 뭐 그걸 나누는 것 자체도 좀 그렇지만은 뭐 을이라고 치면은 그 밑에 을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 이래 됐으니까 그 밑에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알아서 찾아가라.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스스로 사업을 접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안타까울 뿐입니다. 박정은 기자, 네. 지금 메모지에 적혀 있는 내용을 보면은 저 내용들이 1501호에 들어갔던 음식인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1501호, 이 VIP 룸에 대한 접대 요구는 아주 상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건데요. 이렇게 회나 초밥 같은 고급 음식을 제외하고서라도 와인, 고급 안주만 해도 제대로 이 돈 받고 팔면 10만 원이 넘는다는 게 당시 식당 직원들의 일관된 증언입니다. 네, 고 변호사님, 일반 식당에서도 보통 밥을 먹고 그냥 계산을 안 하고 나가면은 식당 주인이 보통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이번 사례도 신고를 하면은 처벌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룸서비스를 시켰다는 것은 그러니까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한 거랑 똑같습니다. 일종의 계약이죠. 예. 그래서 음식을 시켜 먹고 돈을 안 내고 갔다면 무전 취식인 것이고 처음부터 낼 의사가 없었다면 형법적으로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네, 방송 하루 전날 저희는 공군본부의 공식 해명을 들었습니다. 일단 공군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는데요. 제보자 이인철 대표에게 룸서비스를 10여 차례 시킨 건 맞는데 돈을 다 지불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공군 측은 룸서비스 때마다 이 매번 3만 원을 현금으로 이 식당 직원, 이 씨의 부하 직원에게 줬다고 했습니다. 일단 이 금액이 3만 원인데요. 판매가가 10만 원이 넘는다는데 왜 3만 원을 줬는지에 대해선 해명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정말 돈을 줬는지 여부겠죠. 일단 이 씨는 돈을 못 받았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돈을 다 줬다는 이 공군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가능성은 하나로 압축됩니다. 바로 이 여종업원, 여기서 배달 사고가 났다는 건데요. 이 횡령죄로 몰린 이 20대 종업원은 과연 어떤 입장일까요? 어젯밤 이 여성과 어렵게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들어보시죠. 호주사님이 그렇게 당당하면 차라리 저 횡령죄로 그냥 고소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저도 똑하니까요. 30만 원도 아니고 300만 원도 아니고 그걸로 제가 뭘 하겠어요. 호주사님이 진짜 저 보면 엄청 찔릴걸요? 그런 말 한걸요? 좀 배신감 같은 건 안 느끼세요? 아니 배신감을 느껴도 저는 전화로 솔직히 저는 되게 아빠같이 생각했거든요. 네, 이 여성은 28세 이 청년이었는데요. 이분의 요청으로 목소리는 변조 처리를 했지만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 여성은 이 룸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어떤 돈도 받은 적이 없다면서 억울함을 거듭 밝혔는데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최근
청와대가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시를 해서 진상 파악을 조사해보라고 이 지시를 했고요. 국민권익위원회가 현재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권익위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겠지만 오늘 방송에서의 이 판단, 무엇이 진실인지에 대해서는 시청자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네, 지금 방송을 보고 있던 시청자 한 분이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연락을 주셔서 저희가 전화를 연결해 봤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디 사는 누구신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저는 충남 서산에서 사는 이낭진이라고 합니다. 네, 어떤 사연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저는 그 2010년도에 충남 모 공군부대에 안에서 민영 한식당과 피자 치킨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방송에 나온 그 이인철 대표와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한 사건인데요. 예. 낙찰을 받고 제가 1년 1억 임대료를 내고 운영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대의 규제 및 단속, 또한 그 무리한 요구 등으로 그 영업 손실을 크게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적자는 계속됐고요. 사업을 한 차례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부대는 전화를 개설해주고 전화번호를 통보 없이 바꾸고 또한 단장은 쿠폰을 발행하는데 치킨 16,000원짜리를 10,000원으로 공급하라고 하여 거부했거든요. 그때 바로 찍혀서 뭐 기간이 끝난 다음 기간 연장도 안 해주고 단속 명분으로 영업장까지 들어와 영업방해를 일삼곤 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온 거는 돈 벌려고 왔지 봉사하려고 온 게 아니거든요. 예. 근데 군대는 어떻게 보면 철저하고 폐쇄적인 집단이라 저희 민영업자들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런 갑질들이 외부로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계속 영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잘못 보이면 재계약도 안 해주고 또한 또 제재를 받을까 봐 두려워서 말을 덜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대는 갑의 위치에서 민영업자들을 마냥 복종만 하라고 이치에도 맞지 않는 강요만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거든요. 네. 이 폐쇄 속의 군대의 갑질이 철저히 진상이 좀 밝혀져서 민영업자들이 다 좀 다리 좀 쭉 뻗고 잘 수 있도록 꼭 좀 도와주십시오. 예, 이난기 선생님. 부대에서도 골프장의 한 민영업자는 부대를 상대로 소송해서 이겨갖고 배상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한 가지 더 질문을 좀 드리고 예. 싶은데요.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소송을 진행하신 바 있다고 했는데요. 이 예. 민영업자들이 군 복지시설에 들어가서 이런 분쟁이 붙었을 때 그리고 또 영업을 하실 때 가장 힘드신 점은 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소송을 하면은 이게 그 정부하고 소송을 하는 거라 저희 그 서민들은 어떤 큰 데서 그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를 부대는 그 부대 법무실을 통해서 법을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하고 있으니 저희들은 그 법적인 어떤 용어라든지 모든 걸 모르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요. 또 이 부대에서 일을 하면 항상 부대의 어떤 그 명령에만 복종을 하는 그런 어려움을 너무 많이 겪고 있습니다. 예. 네. 이 선생님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군 복지시설에서 이렇게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면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재훈 기자, 네. 왜 군과 일반인 사이에 이런 일들이 이렇게 발생하는 걸까요? 네, 먼저 이 이난기 씨의 이야기를 또 들어보니 참 씁쓸함을 느낍니다. 군 골프장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군인들은 이 체력 단련장이라고 부릅니다. 네. 또 군 콘도, 호텔을 통틀어서 이 복지시설이라고 하는데요. 군이 이런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건 말 그대로 복지를 좀 누려보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민간 임차인들이 이렇게 갑질을 계속 호소하고 있다는 건 그 복지시설 전반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보통 민간 사업자가 한 번 입찰로 들어가면 2, 3년씩 사업을 하는 구조인데요. 아까 이난기 씨나 이인철 씨 말처럼 중간에 문제가 생겨도 상명하복식 또 폐쇄적인 군대 조직 특성 때문에 아무리 이 민간 업자가 호소를 해도 해결이 안 되는 점이 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고윤기 변호사님, 이런 분들 아까 이난기 씨도 말씀했지만 법정 용어도 잘 모르고 군에서는 이 법무팀을 통해서 맞서다 보니 이 싸움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법률적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관공서, 공공기관, 군대 같은 데들과 계약할 때는 네. 그러니까 당사자 입장에서는 사실 나라랑 하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계약서 같은 거 유심히 안 보는 경우들도 많고 잘 안 보는군요. 예, 근데 실제로는 불공정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본인들 입장에서도 이제 핑크빛 미래만 보는 거죠. 장사가 굉장히 잘 되는 경우가 아니면 이 조건으로 수시타산을 맞출 수가 없는데 나는 잘 될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인식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전문가의 조언을 좀 받는 게 좋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이나 아니면 변호사의 뭐 무료 상담 같은 거 이용해서 좀 도움을 받고, 그리고 이제 경영 관련된 문제도 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조건으로 들어갔을 때 내가 계속 사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하고 계약을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갑질에 좀 대비한 법률적인 이 대책을 세워놓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군 복지 시설과 관련해서 이렇게 소송 중인 그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종종 있는데 사실은 좀 수면으로 좀 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걸 드러내놓고 소송을 했다가 이제 추가로 계약이 안 된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더라도 좀 은밀하게 진행이 되고 잘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로서의 업무에도 좀 어려움이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군대가 사실은 가장 폐쇄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예. 상대방을 할 때는 이제 사실 소송이라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만 되는 게 아니라 상대편이 갖고 있는 것들도 끄집어내서 그 자료를 같이 갖고 이제 소송을 해야 되는데 폐쇄적인 조직, 공공기관 중에 가장 폐쇄적인 조직이잖아요. 그 안에 있는 내부적인 자료들을 저희가 받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군과 같은 공공기관의 갑질,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일단 뭐 제 생각에는 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요. 피해자가 나는 피해를 당했습니다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예. 특히 이제 그러면서 계속 당하다 보니까 이게 관행처럼 쌓여버리는 거죠. 네. 그리고 참다 못 참아서 이제 터트릴 그런 시점에서도 그럼 이제 그 갑질하는 쪽에서는 관행이었다 이런 말을 변명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는 피해대로 있고 그 피해는 또 보상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되죠. 사실 그렇군요. 책임 떠넘기기도 많잖아요. 예, 실제로 사실 관행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그 변명 자체가 실제로 법정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건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너 가만히 있지 않았냐 그때 왜 안 말했어? 이런 것들. 아까 우리 10회가 넘게 제공을 했지만 돈을 한 푼도 못 받고 이런 거 관행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군의 가장 중요한 임무, 바로 나라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군이 국민을 상대로 장사를 하고 있으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전국 군부대가 관리하는 각종 복지시설과 골프장, 식당, 그리고 호텔 등에 대한 감사가 빨리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만이 갖고 있는 물질이 있어요. 없어지지 않는, 나가지 않는 혈액순환이 좋아져. 1,000만 원씩 벌다 보니까 알집도 날려먹었지. 우리 도 10평짜리 날려먹었지. 내가 얼마나 죽고 싶었겠어요.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로 사람 인가를 대고 다단계 영업을 세운다. 무허가 다단계 판매 조직. 다단계 판매가 성행 다단계 회사가 더 발전이 지능적인 수법을 써왔습니다. 여러분은 갑과 을 가운데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갑의 횡포가 없는 세상, 갑과 을이 상극이 아닌 상생으로 만나는 사회, 대한민국이 선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 아닐까요?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가봐 제발 그러지 마라.
편님도 읽을수록 고개를 숙이신다는 그 옛날 그 얘기가 비치도록 그립구나. 돈 없으면 어떻고 맥 없으면 어떠하리. 한치 앞도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 갑이 누구더냐, 의리 누구더냐. 부지